6시에 후작은 줄량을 부르러 보냈는데 장화를 신은 그의 모습을 보자 난처한 빛을 역력히 띄우면서 말했다. 이건 내 잘못이네. 매일 5시 반에는 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했어야 하는데. 줄리앙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후작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즉, 긴 양말을 신으란 말일세. 앞으로는 아르세노도 주의해 주겠지. 오늘은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변명을 해주겠어. 말을 끝내자 라몰시는 줄리앙을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살롱으로 안내했다. 레날씨라면 이런 경우에 반드시 걸음을 재촉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리라. 전의 주인의 보잘것없는 허영심에 화를 입어 줄리앙은 후작의 바로 뒤를 따라서 걸었는데 상대방으로 보면 중풍이었던 만큼 그것이 몹시 괴로웠던 것이다. 게다가 이 친구는 눈치도 없군 하고 후작은 생각했다. 후작은 줄리앙을 키가 크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부인에게 소개했다. 그것이 후작 부인이었다. 줄리앙은 거만스러운 느낌을 주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점에서는 성 샤를르 제1군의 만찬회에서 본 베르에르의 군수 모지롱 부인과 얼마간 비슷했다. 살롱이 너무나 호화로워서 좀 놀라 움츠러든 줄리앙은 라몰시의 말소리가 귀에 잘 들려오지 않았다. 후작 부인은 그의 쪽을 제대로 돌아다보지도 않았다. 몇 사람인가 손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젊은 아그의 주교가 끼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줄리앙은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브레이르오 제전 때 그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 인물이었다. 젊은 주교는 내성적인 줄리앙이 친애의 정이 서린 눈매로 자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을 좀 언짢게 느낀 모양이지만 이 시골뜨기가 누군지 애써서 기억해내려고 할 까닭이 없었다. 이 살롱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음산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자들 뿐인 듯이 줄리앙에게는 생각됐다. 파리서는 모든 사람들의 말소리가 나지막했고 쓸데없는 일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6시 반경 곰이 수염을 기르고 한청 두드러진 흰 얼굴빛을 가진 무척 키가 큰 청년이 들어왔다. 얼굴이 아주 작았다. 너는 언제나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구나 하고 후작 부인이 말하자 청년은 그의 손에 키스를 했다. 줄리앙은 그것이 노르베르 백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눈에 퍽 호감이 가는 사나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나이가 신뢰가 되는 농담을 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 틀림없으리라는데 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노르베르 백작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줄리앙은 상대방이 장화를 신고 더구나 박차까지 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단화를 신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보아도 하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꼴이다.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았다. 후작 부인이 약간 소리를 높여 뭐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 줄리앙의 귀에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젊은 여자가 자기와 마주 놓인 자리에 앉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멋진 갈색의 머리칼이며 정말로 날씬한 모습이었다.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잘 보고 있는 동안에 이처럼 아름다운 눈매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눈은 아주 싸늘한 마음을 엿보게 했다. 그 후 줄리앙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 눈은 따분한 나머지 주위를 관찰하는 것 같은 티를 나타내지만 이내 다시 위험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하는 모양이었다. 하기야 레날 부인의 눈만 하더라도 무척 아름다웠어. 누구나 서로 앞을 다투어 칭찬을 했었지. 그러나 이 눈과는 조금도 닮은 점이 없어. 그녀를 모두들 마틸드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의 귀에도 들렸다. 줄리앙은 아직 세상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눈 속에서 때때로 빛나는 것이 번뜩이는 재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레날 부인의 눈이 빛날 경우에는 정열의 불이거나 혹은 무엇인가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들었을 때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줄리앙은 라몰 양의 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말을 발견했다. 불꽃이 튀는 눈이라고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역겨워질 만큼 어머니와 닮았다. 그 어머니가 점점 싫어진 참이었기 때문에 딸도 그만 보기로 했다. 그와 반대로 노르베르 배짝은 모든 점으로 봐서 멋있다고 생각했다. 줄리앙은 완전히 반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보다 돈도 많고 태생도 훌륭하다고 해서 질투를 느끼거나 미워할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다. 줄리앙은 후작이 따분한 기색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2접시째의 요리가 나왔을 때 후작은 아들을 향해서 말했다. 노르베르, 이 줄리앙 소렐 군에게 친절히 해다오. 이번에 나의 비서실로 들어왔어. 훌륭한 사나이로 만들어줄 생각이야.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이 사람은 나의 비서입니다만 하고 후작은 옆자리의 손님을 향해서 말했다. 모두들 줄리앙을 보았다. 줄리앙은 노르베르에게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눈매는 대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다. 후작은 줄리앙이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해 둔 것이 틀림없었다. 손님 중 한 사람이 호라티우스에 대한 얘기로 줄리앙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보장송의 주교 집에서 멋있게 넘긴 것도 바로 이 호라티우스의 얘기를 한 덕분이다. 하고 줄리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래도 호라티우스 밖에는 모르는 모양이로군. 이렇게 생각한 순간 그는 완전히 침착을 되찾았다. 때마침 라몰 양을 이성으로 보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정했던 터이므로 침착을 되찾는 것도 용이한 일이었다. 신학교 이래로 남자를 상대할 경우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되들었고 이제 웬만한 일 같은 것은 두렵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식당의 가구들이 이처럼 호화롭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완전히 침착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식당에는 높이 8자나 되는 거울이 2개 있어 호라티우스의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면 역시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가 입에 담는 문구는 시골뜨기 치고는 그리 느릿느릿하지 않았다. 눈이 아름다웠고 그곳에 나타나는 내성적인 표정은 움츠러들었을 때나 멋있게 대답을 하여 기쁠 때엔 한층 더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호감이 가는 청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이 일종의 시험 같은 것 덕분으로 따분하던 저녁 식사도 좀 재미가 있게 되었다. 후작은 줄리앙의 상대에게 마음껏 파고들어 말을 걸어보라고 눈짓을 했다. 이런 젊은이가 무엇을 알고 있겠나 하고 후작은 생각했던 것이다. 줄리앙은 그때 새로운 생각을 더듬으며 대답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위압감 같은 것을 잊어버렸다. 재기를 나타내 보일 수는 없었지만 파리의 말투를 익히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적절하고 말쑥한 표현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어떻든 그는 몇 개인가 독창적인 의견을 진술했다. 그가 라틴어를 완전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었다. 줄리앙의 상대라는 것은 금석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서 마침 라틴어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줄리앙이 훌륭한 고전학자라는 것을 알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단이 없어졌으므로 기를 쓰고 그를 골려주려고 들었다. 얘기가 열을 띠게 됨에 따라서 줄리앙도 마침내 식당의 호화로운 가구에 대한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라틴 시인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 곳에서도 읽은 일이 없는 것 같은 의견을 말하기에 이르렀다. 저쪽도 정직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젊은 비서의 독창적인 의견이라고 하여 칭찬했다. 다행히 화제는 호라티우스가 가난했는가 부자였는가 하는 문제에까지 미쳤다. 즉 몰리에르라 라퐁테너의 친구였던 샤펠처럼 향락하고 게으른 자가 사랑할 만한 인물이었는가, 혹은 바이런 경을 공격한 사우디처럼 궁정에 종사하여 국왕의 탄생일에 축시를 짓는 것 같은 개관 시인이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및 조지 4세의 치하에 있어서의 사회 상태가 화제에 올랐다. 어느 시대에도 귀족 계급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로마의 경우 귀족 계급은 한낱 기사에 지나지 않는 메세우스에게 그 권력을 뺏기고 영국의 경우에는 조지오 4세를 베니서 총독급의 지위로 떨어뜨려 버린 셈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처음 식사를 시작할 무렵 따분했기 때문에 멍청해져 버렸던 후작도 겨우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 같았다. 줄리앙은 사우디, 바이런경, 조지 4세 등 근세의 인명이 나올 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모두들 처음 듣는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로마 시대의 사실이 문제가 되어 호라티우스, 마르시알, 타키투스 등등의 작품에서 지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경우가 되면 그때마다 줄리앙이 거침없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줄리앙은 부장송의 주교와 논쟁을 벌였을 때 주어들은 의견도 사양없이 빌렸었는데 그것도 상당한 호평이었다. 일동의 시인에 대한 얘기에도 지쳐버렸을 무렵 항상 남편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탄하기로 한 후작 부인이 겨우 줄리앙 쪽을 바라다 보았다. 부인 곁에 있던 아카데미 회원이 속삭였다. 저 젊은 사제는 얼른 보기에 아주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학식이 숨어 있는 것 같군요. 이런 말은 이 집 안준의 마음에 꼭 맞는 말이어서 그녀는 줄리앙에 대해서 즉시 이 평언을 써먹었고 또 이 아카데미 회원을 초대한 것에 스스로도 만족을 느꼈다. 저 사람은 라모를 즐겁게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